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해설 자료에서는요. 정말이지 마음이 확 따뜻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은퇴 후의 삶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죠? 보통은 뭐 조용한 전원 생활이나 아주 편안한 휴식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리타 콜린스라는 분의 은퇴 후 꿈은 와, 정말 독특하고 활기찼습니다. 제목 그대로예요. 그녀는 세인트 리타의 놀라운 순회 서점 텍스처럴 어퍼서커리라는 말 그대로 길 위의 책방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녀가 어떻게 길 위에서 사람과 책을 연결하고 있는지 그 진짜 매력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장 순회하는 텍스처럴 어포서캐리 길 위의 책방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엘라베마주 데이드빌의 어느 좀 흐린 아침이었어요. 리타의 하얀색 밴이 한 땅집 앞에 딱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던 한 여성이 밴을 힐끗 보더니 하고 두 번이나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때 리타가 특유의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점이에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그 여성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 사탄 맙소서. 전 책이라면 진짜 사족을 못 쓴다고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말 꿈이 먹고 유쾌한 반응이죠. 이 짧은 순간이 리타의 서점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 그리고 뜻밖의 선물이 되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마법 같은 공간을 마주치는 그 기쁨 말이에요.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엄청난 숫자 10만을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리타의 하얀색 포드 트랜짓 밴이 지금까지 달린 마일수입니다. 여러분, 10만 마일이면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무려 16만 킬로미터가 넘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그녀는 직접 이 밴의 운전대를 잡고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단 10곳, 딱 10곳만 빼고 무려 40개 주를 누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동네 이동식 도서관 버스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대륙 전체로 횡단하는 스케일이 다른 거대한 서점인 셈이죠. 2장 은퇴 후의 꿈 설계하기 리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리타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깨어나서 밴을 몰아야겠다 하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74세인 그녀의 과거를 찬찬히 되짚어보면 삶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다채로운 경험들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교사로도 일하셨고요. 베이커리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업무까지 담당하셨거든요. 그러다가 9.11 테러 이후에는 아예 미국을 떠나서 루마니아랑 체코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침내 60세가 되던 해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전 세계를 경험했던 그녀의 이력이 결국 지금의 이 길 위의 서점을 탄생시킨 완벽한 자양분이 되었던 거죠. 사실 60세 리타가 처음부터 밴을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자신이 살던 몬테나주의 유레카라는 작은 마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형태의 서점을 열어볼까 고민했었죠. 심지어 미국 서점협회에서 교육까지 받았다니까요. 하지만 결국 기존 서점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유레카라는 동네 자체가 독립서점을 유지할 만큼 성인 인구가 충분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일주일에 무려 6일씩이나 고정된 건물 안에만 얽매여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건 여행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녀의 성향과는 너무나도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고정된 장소 대신 탁 트인 도로를 선택합니다. 덕분에 먼 곳에 살아서 책방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겠다는 그녀의 열정을 아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된 거죠. 3장 마법의 밴 내부 달리는 서점 구경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달리는 차 안에 책을 전시한다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하시죠? 리타는 차가 막 흔들리고 움직일 때도 책이 쏟아지지 않도록 목재 선반을 아주 절묘하게 15도 각도로 기울어지게 맞춤 제작했어요. 진짜 기발하죠? 성인 2명이 동시에 편하게 둘러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이 공간은 뭐랄까 마치 어른들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아늑한 장난감집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러그까지 깔려 있어서요. 아이들이 아예 바닥에 엎드려서 그림책에 푹 빠져들기도 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 이 밴의 이름이 바로 세인트 리타거든요. 이 성인이 카톨릭에서 불가능한 일들의 수호 성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길 위에서 서점을 운영한다는 어찌 보면 절대 불가능해 보였던 그녀의 멋진 도전에 이거보다 더 찰떡같이 어울리는 이름이 또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700입니다. 여러분, 이 움직이는 작은 공간 안에 무려 700권에 달하는 책이 아주 꼼꼼하게 채워져 있어요. 장르도 엄청 다양해요.
예술, 음악, 영성, 여행, 소설, 요리 등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리타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섬세하게 책들을 큐레이션하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격표를 한번 쓱 볼까요? 하드커버 양장본은 9달러, 페이퍼덱은 7달러, 그리고 아동용 도서는 무려 단돈 1달러입니다. 진짜 엄청 저렴하잖아요. 사실 이 벤에 있는 모든 책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다 갖다 놓는 건 절대 아니고요. 리타가 그중에서도 상태가 아주 훌륭한 책들만 엄격하게 딱 선별해서 책장에 꽂아두는 거죠.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책을 접하게 만들겠다. 바로 이 따뜻한 철학이 저 착한 가격표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서점에 오시는 손님들이 리타에게 진짜 자주 하는 질문이 하나 있대요.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예요? 이거죠. 그런데 워낙 좋은 책을 많이 아는 분이다 보니 딱 한 권만 꼽는 게 진짜 고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페이브즈. 그러니까 자신의 최애 책들만 쏙쏙 뽑아 모아둔 특별 코너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죠. 앤 마이클스, 앤 패칫, 아툴 가완디 등등 그녀가 정말 애정하는 작가들의 책들이 이 코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이 코너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리타의 깊고 풍부한 책 취향을 아주 쏠쏠하게 엿볼 수 있을 겁니다. 4장, 연결의 화폐, 인간적 교감과 물물 교환입니다. 나의 일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리타의 이 말 한마디가 그녀의 비즈니스 모델이 일반적인 상점들과 어떻게 다른지 아주 정확히 짚어줍니다. 타고난 외향적 성격을 가진 리타에게 사실 책은 그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정말 훌륭한 매개체일 뿐인 거죠. 이 서점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책 한 권 딱 계산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리타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영감을 잔뜩 얻어갑니다. 물리적인 종이책 그 너머에 존재하는 깊은 인간적 교감, 바로 그것이 이 서점이 가진 진짜 백의 가치인 겁니다. 리타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물물교환 일화들이 끝도 없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엘라베마주 헌스빌에 있는 우주 로켓 센터에 들렀을 때였어요. 리타는 서점을 열 수 있게 허락해준 디렉터에게 감사의 표시로 책을 한 권 선물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디렉터가 나중에 종이가 비처럼 쏟아지게 답례하겠다면서 정말 훈훈한 약속을 나눴대요. 또 콜로라도에서는 당장 돈이 없는 한 여성에게서 책값 대신 달걀 2판을 받기도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한 여성이 리타의 벤 이름을 딱 듣고는 무려 100년이나 된 세인트 리타의 석판화를 가져와서 선물로 덥석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와, 정말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의 선의와 선의가 맞교환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죠. 엘라베마주 플로렌스에 들렀을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개관 시인인 쉐넌 밀리먼이라는 분이 벤 앞에서 즉석에서 시를 지어 낭독을 했어요. 그녀는 요리책, 영성, 아인슈타인, 율리시스 그랜트를 팝니다. 마치 옛날의 약방 할머니처럼요. 그녀에게는 당신의 아픔을 치유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시구는 리타의 벤 이름에 왜 어퍼세큐리, 그러니까 약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 줍니다. 리타는 지금 단순히 책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텅 빈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일종의 영혼의 약을 정성껏 처방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고객이었던 KT 스톡스라는 분은요, 리타의 벤이 문을 여는 그 순간 아주 강렬한 향수에 젖었다고 해요. 어릴 적 시골 소방목장에서 자랄 때 마을에 이동식 도서관 버스가 찾아오던 딱 그 기분이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리타의 서점은 어른들에게 이미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그 두근거림과 설렘을 다시 일깨워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차가운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낭만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기쁨을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로 직접 배달해주고 있는 셈이죠. 5장, 끝없이 펼쳐진 길, 자유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타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은퇴자에게 얼마나 이상적이고 지속 가능한지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볼까요? 일단 이 비즈니스는 유지비가 거의 아예 안 든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매달 나가는 임대료 걱정 전혀 없죠. 날씨가 좀 안 좋다 싶으면 그냥 일찍 문 닫고 쉬면 되고요.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반응이 좋으면 기분 좋게 더 오래 머물면 됩니다. 모든 것을 100% 자신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길을 떠나지 않고 쉴 때는 그냥 자기 집 진입로에 차를 쓱 주차해두면 끝이거든요. 게다가 여행 중에는 친구나 지인들 아니면 아예 처음 보는 완전 낯선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묵기도 한대요.
그녀의 눈앞에는 책과 인간적인 연결을 갈망하는 끝없이 넓은 잠재적 시장이 쫙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자유란 사실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리타 스스로도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저 혼자서 차 한 대를 몰고 이 넓은 미국 전체를 다 다닐 수는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모든 곳을 갈 수는 없죠. 라고 말하거든요. 사실 그녀의 이 말에는 짙은 아쉬움이 묻어 있지만요. 바꿔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따뜻한 연결과 소통의 공간을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책방이 가져다주는 이 순수한 기쁨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적은 유지비, 무한한 자유, 그리고 낯선 이들과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교감.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멋진 이동식 공간이 딱 주어진다면요. 여러분의 그 작은 책방은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무언가는 과연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리타 콜린스의 이 용기 있는 여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반드시 으리리한 건물이나 통장 잔고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잔뜩 싣고 사람들을 향해 기꺼이 먼저 나아가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해설 자료를 통해서 평범한 길바닥을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놓는 그 소통의 힘을 듬뿍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이런 기분 좋은 여유와 마법 같은 순간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